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도 독서라는 프로젝트명을 일단 발표자 박준환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팀명은 고게터라고 팀명을 만들었고 옆에는 이제 순서 먼저 저희 주제는 이제 독서 기록 및 독서 토론 커뮤니티 앱 서비스를 만드는 걸 주제로 잡았고, 목적은 독서를 하며 책의 인상 깊은 구절, 내용 등을 나만의 공간에 기록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며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일단 팀원 홍태준 씨의 개발 환경입니다. 맥 OS를 사용하고 윈도우 10도, 그리고 저희는 통합 개발 환경은 인텔리제이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개인 개발 환경은 우분투 10.04.0 ETX를 사용하였고, 저도 똑같이 통합 개발 환경은 인텔리제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기술 테크입니다. 저희는 일단 먼저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새로 공부하면서 일단 CRUD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프론트와 백엔드로 나눠졌고, 거기에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자바랑 JS를 사용했고, 커뮤니티로는 기타버, 슬랙, 노션 등을 활용을 하였으며, 그 외적으로는 소스3, 비버, 스웨거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주요 사용 기술로는 일단 프론트에서 사용하는 리액트입니다. 리액트 같은 경우는 웹 프로그램 어프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하나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고, 또 페이스북에서 제공해주는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고, 싱글 페이지 웹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토대로 사용이 되고, 또 리액트의 특징은 단일 방향 데이터, 정방향으로만 흐르고, 그리고 컴포넌트 기반 구조, 버추얼 DOM, JSX, 프로토스 앤 스테이트로가 리액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아닌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였고, 스프링 부트는 일단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독 실행이 가능한 스프링 프로젝트이고, 스프링 프로젝트의 특징은 독립 실행형 스프링 응용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기본 설치되어 있는 통계과 Z, 아웃도어를 직접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ML 코드를 생성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쿼리문을 대신할 수 있는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JPA라는 것은 일단 함수명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쿼리문을 쓰는 게 아니라 JPA에서 자동으로 쿼리문을 날려서 DB에 저장, 조회, 수정, 삭제를 간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JPA가 JPQL을 사용해서 직접 자바 코드로 사용했을 때, 저희는 자바 코드를 사용했을 때 이제 DB에 있는 테이블 자료랑 다르기 때문에 JPA를 맞춰줘서 직접 데이터를 정정하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쿼리 DSL을 사용했는데, 쿼리 DSL은 JPQL의 빌더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자바 코드와 테이블의 자료형을 맞춰서 할 수 있는 타입셋 컨트롤을 위한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JPQL이라는 것은 SQL은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을 대상으로 작성되지만, JPQL은 자바의 엔티티 객체를 대상으로 쿼리가 작성이 됩니다.
커리 DSL의 특징은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더 빠른 개발이 가능하고 불법적으로 잘못된 커리를 거의 허용하지 않아 안전하고 도메인 타입과 프로퍼티를 편리하게 참조할 수 있고 도메인 타입의 리팩터링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도커부터는 이제 홍대준 씨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발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프로젝트 발표를 어느 정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신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했던 이유는 요즘에 이제 트렌디한 언어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서치를 하게 됐고 우한 형제들이나 소위 말하는 네카라포베단토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스프링부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JPA, 쿼리 DSL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웹 서비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저희가 찾았기 때문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좋지만 이것을 공부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도커라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상화 솔루션의 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듯이 VM웨어나 하이퍼-V 그 다음에 버추얼박스 같은 경우가 버추얼 머신을 올려줄 수 있는 가상 솔루션인데 이 가상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호스트 OS, 즉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 OS에서 하이퍼바이저라는 것이 올라가고 그 하이퍼바이저는 가상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하이퍼바이저 위에 게스트 OS가 하나가 더 올라가게 돼서 내가 지금 쓰는 호스트 OS, 즉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외에 다른 컴퓨터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해줄 수 있는 툴을 뭐 버추얼 머신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용한 도커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호스트 OS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아니라 도커 엔진이 올라가서 게스트 OS가 추가로 설치가 돼서 저장소 혹은 메모리, CPU를 공유를 해서 같이 사용해야 되는 단점을 없애고 이 도커라는 것은 게스트 OS가 올라가지 않고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명령어나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설치할 수 있게 구성을 해줘서 OS가 올라가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따만 올라가게 되어 그 리눅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쓰지만 저장소에 대한 어떤 리소스 차지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CPU나 메모리 사용량도 줄일 수 있게 돼서 이 도커에다가 마리아DB를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은 각 PC에 오라클을 통해서 DB를 연동을 하셨겠지만 저희는 마리아DB 한 서버를 모든 팀원들이 바라보게 해서 거기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JUnit이라는 저희가 툴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테스팅 툴입니다. 그 테스트를 할 때 뭐 웹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이것이 실행이 되는지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는 소스코드 상에서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 이 JUnit이라는 여기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서기로 언더바 저장이라는 메서드를 만들고 거기에 이 유저 정보를 DB에 넘길 수 있도록 코딩을 한 뒤에 그 유저 레포지토리에다가 이것을 세이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붐레포트라는 독서기로 서비스의 책 이름, 그 다음에 레포트 제목, 그리고 레포트 내용을 넣어주고 그것을 다시 레포지토리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것들이 DB에 전달이 되게 하고 그것이 안에 있었던 기존의 내용과 지금 저장할 내용이 같은지를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테스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인설팅 인투 유저라는 쿼리문이 자동으로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붐레포트라는 쿼리문 인설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하여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면 여기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테스트 통과라는 결과값을 갖게 되고 우리가
구현한 로직이 정상적이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코딩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빌드 툴을 그레이들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네이븐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트렌디한 빌드 툴은 그레이들이라고 저희가 서치를 하게 돼서 요것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 여기 보시면 JK라는 디펜던시, 그 다음에 security, 이 security를 저희가 사용한 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환에 대한 내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security라는 디펜던시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도 회원 가입을 할 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메일이라는 디펜던시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JWT라는 것과 QueryDSL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였는데, QueryDSL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위해서 사용한 툴이고, JWT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권한에 대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JWT라는 디펜던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별로 이렇게 그렇게 길게 저희가 문장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메이븐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그레이들인데, 메이븐과 그레이들을 비교를 하자면 폼.xml에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풋을 해주나, 이 라이브러리가 서로 의존할 경우 그 복잡성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단점이 많다라고 지금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레이들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 저희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안트라는 것이 또 빌드 툴에 있어요. 이 안트와 네이븐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이 그레이드를 통해서 의존성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XML 문법이 아니라 JVM에서 동작하는 스크립트 언어인 그루비를 통해서 이것을 작성을 하는데, 그루비는 자바 문법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자바를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메이븐 뒤에 어떤 문장을 작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션이라는 툴을 아까 전에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WBS를 만들었고, 저희가 6월 5일부터 요구사항 분석 작업에 착수를 해서 설계 단계는 UML, 그 다음에 ERB를 그리는 단계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REST API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클라이언트와 백엔드 단을 완전히 분리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엔드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REST API라고 부르거든요. 그 REST API를 통해서 저희 백엔드에서 구현한 것을 클라이언트 쪽에서, 프론트 쪽에서 가져가서 그것을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젝트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기능 구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는 ERB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어요.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능 상세 소개에서는 제가 독서 기록, 요거는 제가 구현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자세한 것은 기능 구현 단계, 시연 단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 레포트, 독서 기록이라는 테이블은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프라이머리 키는 북 레포트 아이디라는 컬럼명을 주고, 그 다음에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리아DB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오라클과 자료 타입이 좀 다르다는 것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저희는 숫자 박스, 인테저 타입으로 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구현을 했고, 유저 아이디라고 해서 유저 테이블에서 유저 정보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인키로 해서 유저 테이블과 매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시태그와 같은 그런 태그 기능을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book record 태그라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게 되었고, 이거 역시도 프라이머리 키는 정수형 타입의 id라는 컬럼명을 통해서 구현을 하였고, 포린 키는 book report라는 테이블과 매핑을 하기 위해서 book report id라는 컬럼명을 만들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건 UML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인데, 그 독서 기록 기능에서는 간단하게 CRUD를 위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였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크게 뭐 특이사항은 없지만 저희는 뭐 로그인을 무조건 해야 그 다음 단계에 뭐 전체 조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독서 기록 기능에 대한 웹페이지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는 리스트 처리를 해서 값을 받아올 수 있도록 전체 조회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등록일 기준으로 최신화가 돼서 노출이 되도록 구현을 했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회원 등급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어드민이라는 등급과 일반 유저인 유저, 그 다음에 블랙 회원이라는 블랙 유저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회원 로그인을 하지 않은 베스트라는 등급을 나눠서 진행을 하였는데, 이 블랙 유저는 뭐 악성 댓글을 다든지 안 좋은 행위를 해서 되는 블랙 회원이고, 블랙 회원과 일반 유저는 독서 기록 작성이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하고 삭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서 나만의 어떤 독서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벤트 기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데,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 관리자가 이 서비스에서 일반 유저들에게 어떤 이벤트를 제공할 때 그런 이벤트를 위해서 만든 서비스고,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진행 중인 이벤트를 전체 조회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종료된 이벤트를 전체 조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좀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기능 같은 경우는 어드민만, 관리자만 이벤트를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BK 유저, 블랙 회원이랑 일반 유저는 이것을 상세적으로 조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벤트가 있다면 그것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공유 게시판 같은 경우는 내가 작성한 어떤 그 독서 기록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스프링부트나 JPA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을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특이하게 뭐 어떤 기능을 구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구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공유 게시판 같은 경우도 앞서 독서 기록과 마찬가지로 아이디나 뭐 어떤 포인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희 인테저 타입으로 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론 게시판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독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맞는 게시판을 구현을 하였고요. 이거 역시도 인테저 타입으로 아이디 값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라는 것을 또 따로 테이블을 두어서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봤을 때 조회수가 카운트가 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토론 게시판에 대한 상세 전체 조회를 했을 때 보이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이따 시연을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마이페이지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마이페이지는 내의 닉네임이나 뭐 어떤 비밀번호 등을 바꿀 수 있는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까지만 저희가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웹페이지에 대한 상세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준환 학원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디자인보다는 저희는 일단은 기능 구현의 모습을 중점을 뒀기 때문에 약간 페이지가 조금 허전해서 양해를 받아주시고요. 네, 일단 지금 저희는 미로그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독서 기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근 권한이 없어서 막혀 있고요. 그리고 독서 공유, 그리고 독서 공유 시에는 일단은 게시물 전체 조회랑 게시물 상세 보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서 토론과 토론 게시판 같은 경우도 전체 조회는 가능하지만 상세 보기는 막혀 있고 로그인 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창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로그인했을 시 로그인해서 회원가입 시 저희도 일단 이메일 인증을 받게끔 해놨습니다. 인증받기를 하게 되면 인증 메일 발송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일단은 지금 일단 이메일 인증을 해서 인증 코드를 받게 되면은 받게 돼야지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제 걸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 하게 되면 마이 페이지에 갔을 경우 저에 대한 정보가 있고 닉네임이나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기록을 보면 아까는 비로그인 상태였을 때는 조회가 되지 않았던 게시물이 조회가 되게 돼 있고, 여기서 수정하게 하면은 그 태그 같은 것도 추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태그 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했습니다. 또 같은 경우에도 작성하기 시작하면 댓글 제목, 책 제목, 본문 태그를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기 공유된 게시물 첫 번째, 저희도 일단은 작성 날짜 최신순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해서 방금 작성한 글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 게시판 같은 경우도 일단 정렬은 최신순이고, 수정을 하면은 최신 수정한 날짜로 변경이 되어서 최신 명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자가 아니면 수정을 못하고 삭제도 불가능하고 수정하기를 눌렀을 때
그리고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제목이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글들을 다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용에도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제목에도 방법이 있는 게시글 두 개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백단과 프론트단이 서로 나뉘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거는 스웨거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백단에서 어떤 API를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 프론트단에서 이 API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방법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리고 백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스트렌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됐고, 보시면 이렇게 전체 조회를 눌렀을 때 이러한 주소를 가지고 저희가 백단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전한 기술로서는 JWT라는 제이슨 웹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토큰 기반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 응답을 하면서 이제 이 토큰이 만약에 새로 발급될 시에는 15분을 저희는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건 이제 재발급을 받는데, 이 재발급을 받는 것은 여기는 24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위주로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토큰 기반의 인증, 유저의 인증 정보를 서버나 섹션에 저장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API, 리퀘스트시나 토큰을 오토라이징제이션 해소해서 인증 정보를 담아 서버에서 보내는 서버는 이 토큰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를 식별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구현을 한 것은 아니고,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저희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 접근 권한 처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JWT라는 그 토큰을 사용을 하는데, 이 JWT 말고도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쿠키나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키와 세션 보다 더 보안성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JWT라는 것을 저희는 사용을 한 거고, 또한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접근 권한 처리를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리액단에서 게스트, 유저, 어드민이라는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저희는 컴포넌트 단에서 그 회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리액트에서 특정 컴포넌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렌더를 할 수 없게 저희는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HOC라는 교차 컴포넌트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로 특정 컴포넌트, 즉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그 기능을 감싸서 HOC 단계에서 아시오스를 날려서 유저 로그인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 유저가 가지고 있는 등급을 확인을 해서 유저가 원하는 기능, 즉 컴포넌트를 접속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로그인이 안 됐을 시 어떤 특정 기능을 눌렀을 때 로그인 창으로 이동하게끔 리다이렉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면 백엔드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리퀘스트를 클라이언트가 보내게 되면 먼저 디스패처 서블렛이 이 리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디스패처 서블렛은 핸들러 인터셉터라는 것을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는데, 저희는 인터셉터를 통해서 이 접근 권한 처리를 하였고, 이 인터셉터에서
리퀘스트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떤 회원인지, 등급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JWT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것이 맞다면 그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컨트롤러에 이 리퀘스트 요청값을 보내서 비즈니스 서비스 로직에서 그 값을 처리를 한 다음에 리스폰스 값을 다시 역으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접근 권한 처리에서 백엔드 단에서 사용한 일부 그 소스 코드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JWT util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토큰 값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저 PK 즉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이 유저에 대한 등급이 무엇인지 혹은 아이디 그 계정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어드민이다. 로그인한 사람이 어드민이면 그 유저의 등급을 어드민 값을 넣어줘서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만약에 일반 유저면 동일하게 일반 유저의 그 등급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혹시 제가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 기존의 그 MVC 패턴 있잖아요. 네. 그 MVC 패턴에 비해 가지고 네. 리액트를 아까 사용하셨는데 네. 그걸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죠? 일단 리액트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장점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구현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리액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리액트가 트렌디한 그 기술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를 사용한 거고 저희는 이제 JSP를 배웠는데 그거를 좀 리액트를 통해서 좀 더 그 트렌디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러면 그러니까 리액트가 MVC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MVC와 리액트는 사실 다른 개념이고요.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발전한 그런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MVC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리액트에 보면 리덕트라고 있는데 네네. 그 리덕트가 MVC를 대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장점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럼 리액트를 쓰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찌 보면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리액트 전반적인 개념하고 MVC하고 큰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저는 좀 맞다고 편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그 리액트 때문에 뭐 MVC와 어떤 차별점을 두는 것보다는 저희는 웹 레이어라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저희 팀이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저희는 이 웹 레이어라는 것을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DTO라는 개념도 저희는 좀 들어가게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것은 이 서비스 레이어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다오나 레포지토리 이 레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MVC보다 훨씬 더 쪼개지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구성을 했고 이게 꼭 리액트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 백엔드 단에서 이렇게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또 JP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리액트가 뭐 다른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지 그냥 앞쪽에 프론트만 꾸며주는 역할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네. 아까 스프링 부터 처음에 준환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스프링 부터가
기존의 스프링 프레임부트하고 뭐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스프링 부트가 기존에 배웠던 그 스프링 프레임부트에 비해서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 왜 그걸 사용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스프링 부트랑 스프링 프레임워크 차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스프링 부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폰 XML에 여러 가지 설정들을 많이 적어야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일단 저희가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톰캣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게 부트 안에 내장으로 되어 있는 톰캣으로 충분히 구동을 시킬 수가 있는 자체 웹서버가 있다. 웹서버라기보다는요.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하고 스프링 부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사실 XML이라는 것을 따로 사용을 해서 이게 많이 코딩을 하잖아요. 그죠? 이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는 저희 이게 소스 코드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XML이 없어요. 근데 보시면 저희는 되게 어노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스프링 부트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XML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뭐 프레임워크보다 뭔가 어떤 기능이 되게 좋다라기보다 개발자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그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스프링 부트가 요즘 뜨는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어떤 약간 최신 유행 코딩 기법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코딩 기법을 올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니까 말씀이 이제 하시는 게 나름대로 이제 현재 좀 트렌디한 것들 위주로 가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네. 아까 그 JWT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사용하시면 서버 단의 영역을 좀 부하를 덜 주고 클라이언트 단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서버 부하를 적게 주고 클라이언트 쪽으로 좀 많이 이관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 확인은 해보셨어요? 어떤 확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기존 방식으로 하니까 응답 속도가 10초인데 네. 이 JWT를 이용하니까 5초밖에 안 걸리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사실 저희가 그것도 이제 그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이게 최신 기술을 저희가 막 공부하면서 저희 그 인간 보면서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못했고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확인 절차들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좋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다도테리아, 뭐 최신 트렌드가 좋고 뭐 최신 기술이 좋고 이건 좋은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초 걸리는데 5초 걸리는지 이런 사전에 어떤 점검, 테스트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착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막연하게 트렌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속도에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좀 해봐야 되는 건데 보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쿠키라는 것은 여기 저희 노션에다 이거 다 정리를 해놨는데 쿠키는 아시겠지만 클라이언트에서 이것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kg까지 들어가서 4kg까지죠? 네네. 쿠키가 4kg까지.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쿠키의 단점은 뭐냐면 암호화를 하지 않는 이상 여기 보시는 것처럼 PW라는 패스워드 값을 그대로 그 평원 상태로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쿠키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고요. 그리고 세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섹션 방식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상태 정보를 그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 아이디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값을 주고받는 그런 기술인데 이 세션에 대한 것도 이 보안적으로 제가 접근을 하면 이것도 치명적인 단점이
악의적인 사용자가 세션 아이디를 탈취를 하게 되면 그 세션 아이디를 통해서 원래 정상적인 그 유저의 각 아이디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JWT를 또 공화적으로 사용했던 게 JWT는 기본적으로 HMAC SHA-256이라는 암호화를 통해서 메시지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값을 암호화를 해서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라는 것을 클라이언트와 주고받았을 때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플래시 토큰이라는 것이 있었고 억세스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억세스 토큰이 저희가 그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것 역시도 탈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탈취를 했을 때 10분이라는 시간을 주면 10분이 지났을 때 악의적인 사용자는 로그아웃이 됩니다. 그러면 억세스 토큰만 사용했을 때 단점은 5분이나 10분 이 설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상적인 사용자도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리플래시 토큰이라는 것을 다시 주게 돼서 클라이언트가 억세스 토큰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리플래시 토큰을 통해서 억세스 토큰을 재발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JWT 토큰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일단 요지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좀 보안성 문제, 보안, 그죠? 이제 세션이 됐건 클라이언트가 됐건 간에 이게 다 보이는 데이터,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니까 그걸 이제 클라이언트 안에 클라이언트인가? 암호화 시켜가지고 보안성을 높였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문제겠죠? 네. 일단 하여튼 나머지 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일단 하여튼 제가 드릴 질문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거? 네. 지금 처음 듣는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러면 이 테스트부터 이 리스폰스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일단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레퍼지토리라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그 레이어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클라이언트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요청값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 요청값을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저희 백엔드 단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이 백엔드에서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것이 먼저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 인터셉터, 이 인터셉터라는 것이 인터셉터가 아니라 필터라는 것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인터셉터를 통해서 이제 접근 권한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터셉터라는 기술을 쓴 거고 이 인터셉터에서 그 회원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로그인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그 기능에 대한 어떤 컨트롤러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접근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 서비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레이어에서 그 리퀘스트 요청값을 받아서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DB에 저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DB의 값을 찾아와야 한다면 레파지토리에서 그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에서 다시 서비스 레이어로 그 값을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컨트롤러로 오고 그런 식으로 역순으로 이제 리스폰스, 즉 응답이라는 값이 나가게 돼서 유저는 그 값을 받을 수가 있게 그렇게 그 로직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